직순열이라고 할게. 직선순열이고 이거는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줄 서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그냥 P를 얘기하는 거고, 직순열이 아닌 회전하는 것은 일치하는 걸 보면 원순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순열은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두 가지로 난 설명한 거 기억나죠? 네, 두 가지 한번 명료히 다시 해줄게. 원순열의 두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로는 일단 회전 그 자체를 강조를 할 거야. 회전수를 찾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게 조금 더 체감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풀이가 될 거야. 무지성 직순열을 때려 박아준 다음에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300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 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된다고? 회전수를 찾아야 돼. 회전수를 찾는다라는 거는, 회전수를 찾는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어.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으면은 돌려보자. 이제 정사각형 다이 한번 돌려면은 몇 번 겹치죠? 돌아가면서? 네 번이 왜 계산됐을까? 360 나누기 90을 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4번이고, 혹은 삼각형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삼각형이 만약에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몇 도냐면 60도잖아. 어쨌든 이제 돌려봤을 때 총 3번이 겹치겠죠. 똑같은 영역이 3번이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에 3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 원탁일 때는 그냥 그 자릿수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들 이렇게 5자리가 있으면은 5개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 얘를. 그래서 일단은 n팩을 한 다음에 여기에 n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다만 원일 때만 n이야. 그죠? 원일 때만 n이고, 이 n이 n팩을 n으로 나누는 게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회전수 나누기입니다. 괜찮아? 자, 이제 두 번째 관점 갈게. 두 번째 관점이 이제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지, 사장님 입장에서 선배치를 하자라는 거야. 자, 내가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제 회전하여 일치한다라는 거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디스코 팡팡으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월미도 가시면 이제 디스코 팡팡이라고 뭔지 알죠? 타서 빵빵 돌아가는 거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뭐 나 혼자 타러 가진 않겠지? 혼자 타러 가는 사람 없잖아. 나랑 친구 2명이랑 같이 타러 갔다고 해보자. 여기 친구 B가 있고 여기 친구 B, C가 있어. 요거 나고. 자, 이제 A 입장에서 생각해봐. A가 사장님인데 A 입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시선을 생각해봐. A 입장에서 오른쪽에 누가 있어?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럼 이거는 살짝 돌려도 봐봐. 의자는 이제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야. 왜냐면 같은 것을 취급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문제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놔둬도 무슨 경우야? 같은 경우야. 직순열에선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것을 취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A 입장에서 다른 경험을 하려면 B와 C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바꿔주면 되죠. 그 밑에다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다시 써주면 C, B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이야. 원순열인 상태에서는 원탁의 의자가 3개 있을 때 서로 다른 게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2가지밖에 안 나온다. 이거 사장님 입장에서 설명할게. 자, 이제 조금 의자를 늘려볼게요. 자,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나고 6명이서 일단 회식을 하러 갈 겁니다. 좀 비싼 중국집 가면은 그 룸 알죠? 거기 들어가서 원탁에 음식 놓고 돌리잖아. 그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룸에 이제 사장님부터 당연히 들어가시겠는데, 사장님은 들어갈 때 어디 앉을지 고민해요, 안 해요? 아, 눈치 봐, 안 봐, 직원들? 눈치 안 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장님이 어딘가에 앉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앉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동서남북 방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계속 뭐 하니까? 계속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앉은 경우가 몇 가지를 취급이 돼야 돼? 한 가지야. 왜? 사장님은 고민 안 하니까. 사장님이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어딜 앉아도 사장님 시선에서 보이는 광경이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어딘가 앉았어. 사장님이 여기 앉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나 여기 앉고 싶겠어? 회식인데? 여긴 피하고 싶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사장님 입장에서 전부 다 지금부터는 방위가 있다 없다? 자리에 대한 번호가 있다란 거야. 전부 다 말할 수 있어. 여기는 사장님의 오른쪽 자리.
여기는 사장님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여기는 사장님의 왼쪽 자리, 여기는 사장님의 왼쪽 두 번째 자리, 여기 사장님의 맞은편 자리. 전부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자, 결론이야. 사장님이 앉는 순간 한 가지로 취급이 됐고, 자, 사장님이 선배치되는 순간 원순열 모드가 어떻게 된다? 해제됩니다. 해제가 핵심입니다. 원순열 해제는 모든 문제에서 딱 몇 번만 해? 한 번만 해주면 돼. 그게 이제 선배치기 하면서 사장님이 앉는다라는 거고.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았니? 사람도 몇 명이야? 그냥 몇 팩이야? 직순열 때를 박아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저렇게 계산하다 똑같은데, 사실 이 사장님 선배치라는 걸 원탁에서 잘 안 와닿는 풀이거든? 삼각형으로 좀 바꿔볼게. 자, 삼각형 테이블로 좀 바꿔봅시다. 정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의자를 9개를 배치를 할게. 자, 이제 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이제 회식을 할 건데 사장님이 먼저 입장을 하십니다. 자, 이제 사장님 입장이 돼야 해. 사장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가 될까? 맞아, 3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사장님이 여기 앉혀봐. 그럼 사장님이 여기 앉히면은 사장님 시선에서 봐봐. 사장님 오른쪽에 의자 있어, 없어? 없지. 왼쪽에 2개 있지. 그리고 또 사장님이 여기 앉는 경우도 달라요. 사장님이 여기 앉으면 양쪽에 의자 하나씩 있죠. 그리고 사장님이 여기 앉는 경우도 오른쪽에 2개가 있겠죠. 여기까지 총 몇 개야? 3개인데 이런 착각은 하시면 안 돼.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왜?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이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3가지다. 요거를 이제 해서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앉았어. 자, 그럼 사장님이 앉는 순간 일단 직순열 모드로 바로 바뀌는 겁니다. 자리가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그냥 뒤에다 몇 팩 때리시면 돼? 8팩 때리시면 됩니다. 두 풀이법의 차이는 이게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어요, 풀이를.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게 유용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계산 숫자는 똑같은데 n팩을 한 다음에 회전수를 찾을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선배치한 다음에 n팩을 때릴 거냐. 이 2가지 구조를 항상 모든 문제에서 2가지 풀이를 구사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안 꼬이고 둘 중 하나를 빠르게 쓸 수 있겠죠. 한 가지로만 연습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2가지 다 알려준 거야. 회전수만 찾아도 안 되고 선배치만 해서도 안 돼. 모든 문제를 풀 때 가능하면 2가지 풀이를 항상 동시에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올바르게 연습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원순열 기본 점검 마치고 테이블을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자, 여기까지 일단은 2차였다고 치자. 이제 3차로 가실 거고, 다음 장소는 직사각형 테이블이야. 사람이 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명이서 한번 3차로 가볼게요. 사장님 풀이로 한번 가볼까? 사장님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 선배치로 갑시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 앉을 때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나오지? 맞아. 이거는 내가 앉는다고 생각했을 때, 앉았을 때 보이는 광경이 다르면 다 다른 경우야. 그죠? 체험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건 전부 다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5 곱하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사장님이 어딘가에 앉았어요. 5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사장님이 앉는 순간 남은 의계 9개는 무슨 순열이 된다? 그렇지. 뒤에다가 그냥 몇 팩 때리면 돼? 9팩. 자, 그럼 비교해봅시다. 첫 번째 풀을 다시 갈게요. 일단 무지성이야. 그냥 뭐 생각하기 싫어. 의자가 몇 개야? 10개야. 모르겠고 일단 10팩 할래. 10팩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 회전수 찾아야 돼. 맞아. 자, 직사각형만 대각선 하나 그려볼게. 요 그림을 돌려봐. 몇 도 돌아가야 완전히 겹쳐? 180도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360을 180으로 나면 몇 번 겹친다는 얘기야? 2번. 자, 그럼 비교해봐. 얘랑 얘랑 같은 숫자야, 다른 숫자야? 같은 숫자죠. 왜? 10을 2로 나면 몇이기 때문에? 그렇지. 10팩을 10 곱하기 9팩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숫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변형은 할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된 건 못 봤어.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방금 그렇게 잘 회식을 하다가 한 명이 빨리 집에 가야 된대. 한 명이 먼저 집에 가셨어. 이제 의자 하나 뺐고, 의자가 몇 개야? 9개고, 문제는 원순열로 시작할게. 이거 돌아가서 겹치면 1차 하는 걸로 볼 거야. 경우수 몇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순열 모드를 붙여봤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취급한다라고 마지막에 하겠죠. 자, 그럼 말 그대로 회전시켜보세요. 자, 회전시켜보자. 90도. 안 겹쳤죠? 180도 하면 겹치니? 안 겹쳐. 왜냐면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가 다르거든, 그림이. 270도 안 겹치고 360도 돌아가야 겹치죠. 그럼 결국에는 회전에서 겹치는 게 몇 가지란 거야? 한 가지. 그럼 그게 무슨 문제란 거야, 이거는? 직순열 문제란 거야. 그래서 내신에서 이렇게 잘 안 내. 왜냐면 좀 짜치잖아. 학생들 속이는 것 같잖아. 이렇게는 이제 안 내는데 혹시라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악의적으로 가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회전에서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직순열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변형을 해봤고 원순열 좀 어려운 거는 이웃이나 혹은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 주머니로 묶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연습해 볼게요. 자, 그냥 개념부터 바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이 있을 텐데 중복순열은 유형이 꽤 많아요. 일단 표기법부터 다시 공부를 하면은 M파이 R이라고 할게. 개념은 P에서 중복을 허용했다 그것만 좀 바뀌는 건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 중복을 허용했잖아. 원래 P일 때는 이거 걸려있죠. 근데 파이에서 이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중복을 허용하니까. 이 대수관계가 이제 의미가 없어서 파이에서는. 자 근데 이제 이게 n의 r제곱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n의 r제곱인지 알아. 그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문제 풀어보면 정답률이 50% 나온댔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읽으면 학생들이 이제 고민해. 아 이게 n과를 일단 읽겠지 문장을?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인가 고민한다고. 정답률이 50% 수렴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이 될 수 있잖아. 문장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인가 헷갈려. 근데 뭐 그렇다고 연필 던져서 찍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 전부 다 어떤 그림으로 바꾸랬어? 함수 그림으로 바꾸랬어. 함수 그림을 바꾸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벤다이어그램 그리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그럼 이 방향으로는 된다는 건데 이거를 역으로 돌려봐. R의 n제곱으로 돌려와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읽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렇게밖에 안 날아가네?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그래서 함수로 바꿔오면은 어떤 상황이든 되는 방향이 하나 있고 안 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따 사탕 문제 같은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단연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본 결과 최적의 풀이에요. 최적의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마다 중복순열 설명은 좀 용어가 다양하게 등장해. 그러니까 n이 뭐 수동적인 애냐, r이 능동적인 애냐, 수동태, 능동태로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 나한테 와닿을까? 나는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문제는 좀 함수로 바꿔봐서 생각하라. 이게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이제 약간 변외야. 이제 중복순열까지는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같은 가족으로 쳐주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가 보장이 안 돼 있죠? 자, NPR의 개념 써볼게. NPR은 원래 어떻게 시작하죠? 문장이 서로 다른 n개가 보장되면서 시작하죠. 이것은 P든 파이든 C든 H든 전부 다 보장이 되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게 보장이 안 돼.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예를 들어 그냥 111, 22, 3을 써보자. 꼬리표를 붙여볼게. 1A, 1B, 1C, 2A, 2B. 자, 이렇게 하면 다 다른 경우 맞죠? 일단 이때는 몇 팩이야? 당연히 6팩인데 이제 꼬리표를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빡빡빡 떼는 순간 얘네들끼리 줄 서는 게 몇 팩이야? 3팩이지. 여기도 꼬리표를 떼는 순간 빡빡 떼는 순간 얘네들이 줄 서는 게 몇 팩이야? 2팩.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누구로 발전하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누구로 발전해? 누구의 계산법으로? H의 계산법으로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 달 반 전에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고른 걸로 요거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로 해서 일단 계산법 익히셨으면 유제 풀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풀어오신 분들 좀 질문 준비하시고. 자, 가볼까요?
수능 특강 예제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풀게요. 자, 예제 1번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7개 원탁에 앉을 거고요. 의자가 7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A와 B는 이웃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두 번째 조건은 C는 A와도 B와도 이웃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웃이라는 글자가 나왔어. 이웃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사람을 어디에 넣으랬죠? 그렇지. 사람을 뭉탱이로 들어서 주머니에 싸라 했죠. 그럼 누구랑 누구를 주머니에 쌀까? 그렇지. A와 B를 주머니에 싸서 한번 가져가 보자. 자, 눈에 보이는 의자 2개 묶으세요. 주머니로 묶고 A, B라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B가 저기에 앉혔다고 생각해보자. 주머니를 저기에 앉히는 것 자체는 일단 한 가지야. A, B가 선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A, B를 저기에 놔두는 것 자체가 한 가지야. 그럼 그 다음에 A, B 다음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 C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일단 C가 못 앉는 자리가 여기랑 여기인 건 이해했니?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C 입장이 돼보세요. C 입장이 되면은 C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가 몇 개야?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앉으면 되는 거지. 3실. 주석 달겠습니다. 주석 앞으로 1단원 풀이 진행할 때는 전부 다 주석을 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C 곱하기 P 곱하기 H 써놓으면은 다음날 뭔 말인지 몰라요. 자, 3실 밑에다 뭐라 써야겠어? C 배치. 이건 그냥 A, B 주머니. 1 곱하기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를 한 군데 앉혀서 구체화를 시키세요. C가 여기 앉았다 치자. 자,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조건이 모두 다 어떻게 됐어? 해소가 됐죠. 그럼 이제 자리 몇 개 남았니? 그냥 4개. 사람도 4명이니까 뒤에다 몇 팩 하시면 돼? 근데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죠? 그렇죠. 주머니 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주머니 안에서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열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A와 B 서로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걸어주는데 2팩까지 걸어주면은 풀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이렉트로 한번 풀어봤고요. 주석을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더 편하겠죠. 나머지 그냥 배치. 요거는 주석 달 때 A와 B 자리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는 게 1단원을 공부할 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 1번 좀 확인하시고요. 밑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니? 내가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거든? 예제 1번이 제일 어렵다. 밑에 두기엔 좀 쉽다. 넘어갈게요. 아닌가? 왜? 질문해. 사팩이 직순열 아니에요? 직순열이죠. 이거 뭐? 원순열 안 때렸고 처음에. 근데 그거는 해제됐다고 보자. 네, 상관없어요. 자, 이게 뭐야? 무슨 개념으로 설명했어? 맨 처음에? 선배치 개념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쟤네가 사장님이야. A와 B가 뭐랄까 공동 사장님이라고 하자. 회식 자리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앉으신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앉는 순간 전부 다 이름이 붙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선배치까지 써놔. 여기까지. 보통 필기할 때 이런 방법까지 해두시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복순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예제 2번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함수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는 법 알려줄게. 이게 중복순열 문제임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못 읽는 학생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되냐면은 자, 서로 다른 애 동그라미 쳐. 그리고 5명의 학생의 밑줄 쳐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학생이면 사람이면 서로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5명의 학생 밑줄 치고 거기 위에 서로 다른 써. 서로 다른 계란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 문제는 얘네 알죠? 그죠? 중복을 허용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복을 허용했냐 그것까지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요거 이제 빈 바구니 허용해 준 거야.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한번 필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사탕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는 빈 바구니 허용이라고 분석을 하시면 돼.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게 결국은 파인지 P인지 C인지 H인지 다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로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사탕 5개에다 1, 2, 3, 4, 5라고 이름 붙여볼게. 여기 사탕 집단이 있어요. 1, 2, 3, 4, 5라고 쓰고 여기에 사람이 A, B, C, D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림을 2개 준비해야 돼. 서로 바꿔서 사람 사탕으로도 한번 그려보자. 모든 중복순열 문제를 이렇게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건 좀 걸어볼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 B가 사탕을 둘 다 못 받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조건 반영 좀 시켜볼게. A, B 빼봐. 이 그 도화지에서 A, B 빼고 자, 이제 함수를 날릴 준비를 하시면 돼. 함수라는 건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자, 이 함수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셋 중에 하나 가지 않겠니? 아무렇게나 날리면 돼. 이제 조건이 없거든. 날리고 싶은데 그냥 날리세요. 이렇게 날릴게요. 함수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지죠. 1대1 아니야. 그냥 함수니까 몇의 몇 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공역계 개수의 5번이야. 이거 또 이렇게 설명했죠. 함수 만들 때 인터뷰 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벌써 2달 전이구나. 그 나는 솔로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거 한다 했잖아. 인터뷰, 출연자 인터뷰. 얘가 남자 출연자고 얘가 여자 출연자잖아. 뭐 어떻게 하니? 남자 출연자 안 쳐두고 이제 물어보잖아. 누구한테 화살표 줄 거예요? 그때 화살표 2개 줄 수 있어? 못 주잖아. 한 명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인터뷰 땄을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C를 줬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C한테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전히.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전체 개수는 3의 5제곱개가 되는 거야. 일단은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된다라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 헷갈릴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함수를 한번 날려볼게.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A와 B를 못 날리게 해놨잖아. 근데 정역의 원소잖아. 여기서 단 하나라도 안 날아가는 순간 이건 함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이야. 5의 3제곱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판단했을 때. 헷갈리면 이렇게 어떻게 해라? 함수로 바꿔서 판단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의 5제곱개를 먼저 세봤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뭐냐 읽어볼게요.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B가 받은 사탕의 개수. 큰 게 아니라 이제 같아지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그림 하나 더 그리고 차면 끝낼게요. 사탕이 총 5개밖에 없는 관계로 그 개수가 같아지려면은 한 개 한 개 받거나 2개 2개 받으셔야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겠죠. 3개 3개는 불가능하니까. 한 개 한 개 가자. 자, A부터 주세요. A가 사탕 한 개 달래. 그럼 먼저 주고 끝내면 되지. 자, 몇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 그렇지. 5C1 고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줬어. 몇 개 남았니? 4개. 그럼 얘도 하나 주세요. 그냥 보채고 있으니까 4C1로 주세요.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냈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사탕 3개는 C 또는 D 또는 E한테 주면 되죠. 3의 몇 제곱이 뒤에 붙죠? 그렇죠. 3의 세제곱입니다. 뒤에다가 곱하기 3의 세제곱 치시면은 이게 첫 번째로 A, B가 한 개 한 개 받을 때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 이제 각각 2개 받는 경우를 또 가시면은 자, A가 사탕 2개 받고 싶대요. 그럼 보채고 있는 애 먼저 주라 했죠? 자, 그래서 5개 중에 2개 골라서 갑니다.
자, 5개 중에 2개 골라서 주시면 되고, 이제 또 몇 개가 남겠어? 3개가 남겠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야. 3개 중에 2개 골라서 B 먼저 주고 해결이 됐어. 사탕이 1개밖에 안 남았고, 하나 남은 거는 얘 또는 얘 또는 얘가 될 테니까 뒤에 그냥 3의 1제곱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더 가자. 27, 81, 243 나왔고요. 위에 친구 계산하자. 90개 나왔고요. 자, 마지막 친구 계산하자. 20에다가 27이니까 540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주시면 630개가 되겠고, 이렇게 더해주시면 87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면은 중복순열 문제는 요 함수 그림을 그려주세요. 다른 문제에도 항상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걸 항상 판단을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중복순열 문제를 풀더라도 시험장 가면 헷갈리는 게 사람이야.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이 긴장된 사람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함수 그림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4번 문제 많이 어려웠죠. 4번 문제 왕별치죠. 여러분이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 이유는 문제가 집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일단 문제 풀어 나가면서 좀 여유가 되면은 저번 달에 했던 것처럼 집합의 기본 연산 성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은 본인이 부족한 것 같으면 따로 찾아오시고요. 자, 일단은 4번 문제는 상황이 어렵지 않은 관계로 읽어보게요. U 안에 A와 B가 있고, 자, 집합이 2개 있고 전체 집합 원소가 얼마 없다. 그럼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빠를까? 그림을 그리는 게 빠를까? 그림.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전체 집합, 유니버스, 우주, 세계관 그 자체를 네모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안에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 표기를 좀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조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교 B가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해버렸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최소 몇 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1개 이상, 그치? 최소 1개 이상의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공집합이 아니다 해석을 해드렸고,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 일단 기본 연산 성질이야. A 한 다음에 이거 외워야 돼요. 교 나오고 뒤에 연 나오면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또 왠지 모르거든요. 시간 좀 지나서 증명해드릴게요. 자, 색칠 공부하러 갑시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도화지 준비하고, 자, 크레파스 꺼내서 색칠하시면 돼요. 자, A 색칠해볼게. 자, A 색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여 색칠해볼게. B가 아닌 부분이죠? 무슨 연산할 거냐면은 교집합 연산할 거야. 겹치는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은 어때요? A차 B가 겹치는 구간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A차 B랑 똑같다. 이제 외워두셔야 되고요. A차 B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몇 개다? 1개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둘 다 해석을 했고, 니은부터 결정을 해줍시다. 자, 여기에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란 건데? 내가 골라야지, 이제 이거는. 사실. 그렇죠, 사실입니다. 1, 2, 3, 4 중에 하나, 사실 풀이 들어갔죠? 여기에 이제 한 명 들어왔고, 자,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여기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남은 영역에 번호나 기억, 니은, 디귿을 문자를 좀 붙여볼게요. 자, 이제 전체 집합 남은 원소들한테 가서 인터뷰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고른 애를, 자, 4명 중에 하나 고른 애를 구체화시켜서 1이 들어갔다고 말을 해볼게.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고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2, 3, 4. 그럼 내가 이제 2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야, 원소 2야. 너 기억 갈래, 니은 갈래, 디귿 갈래 물어보겠죠.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지. 3도, 4도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3가지.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그럼 뒤에다가 괄호를 열고 3의 세제곱을 써줄 건데 이대로 끝나면 돼, 안 돼? 왜 안 되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에 비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여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전체고 전체 사건이 3의 세제곱인데 뒤에다 안 되는 걸 뺄 거야. 여사건을.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A 교비가 공집합일 때야. 그죠? 이제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지. 이한테 가서 야 원소 2야. 여기는 못 간대. 니은 디귿 중에 어디 갈래 이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2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기를 뒤에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끝났죠? 앞에서부터 하시면은 27에다 8 빼니까 19에다가 4 곱하면은 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릴 수 있는 상황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 집합의 기본 연산 성질에 관해서는 얘랑 함께 자주 나온 애가 있죠. 모르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시 적어볼게. 옆에 필기해놔야 돼. 모르간께서 뭘 발견하셨냐? 이것과 이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둘은 항상 똑같아요. 외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번씩 분배 때리는 것처럼 들어가면서 싹 다 뒤집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C라는 거는 보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플레멘트에서 C를 따온 건데 반대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뒤집어주면은 모르간의 법칙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 혹시 모르니까? 분배 법칙 다들 알죠? 분배 법칙까지 좀 써볼게. 자, 그냥 뭐 집합 얘기 나온 김에 다 쓰고 갈게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집합이 발문이 자주 나오니까 확률 자체가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까지 쓰고 가면요. 옆에다 한번 씁시다. A합 B교 C라는 거를 봤을 때 A합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B에다 한번 C에다 한번 분배 때리는 순간 A합 B와 그 옆에다가 A합 C가 나올 텐데 그 가운데에 있던 원래 교집합 기호를 배치를 하면은 둘은 항상 똑같은 연산이야. 이것도 이제 도화지 준비해놓고 색칠 공부하면 증명이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색칠 공부 한번 해보시고. 자,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A교 B합 C 분배 법칙도 있겠죠. 앞에 있는 A교를 B에 한번 C에 한번 분배 때려주는 순간 앞에서는 A교 B가 튀어나오고 뒤에서는 A교 C가 튀어나오시는데 가운데에 있던 합집합 기호를 그대로 끌고 오는 순간 두 연산은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건데 자, 그때는 고난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했냐? 요렇게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묶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식을 받았을 때 어떤 눈썰미가 있어야겠어? A교가 똑같네 라고 생각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식을 발문으로 받았을 때 눈썰미로서 A합이 앞에 똑같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까지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합의 기본 연산 성질 좀 점검을 했고요. 3번은 넘어가도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수냐 가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과 5번이 좀 쉬운 관계로 6번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요거 풀이 두 가지 다시 소개할게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냐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5 곱하기 3짜리 칸이 나와 있고 그림 옮겨서 5 곱하기 3을 만들어 줄게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고 싶은데 P는 길이 끊겨 있다고 합시다. 못 가는 상황이고 중학교 버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합의 법칙을 공부하던 시절이죠. 합의 법칙을 공부했을 때는 이 포인트마다 전부 다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최단 경로의 가지수가 되겠죠. 일단 사이드에 전부 다 1을 깔아주고 직진이 한 가지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계속 가볼게요.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4 더하기 6은 10. 3 더하기 1은 4인데 여기서 위로 갈 수 없죠. 길이 끊겨 있다고 칩시다. 지우시면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갔을 때 여기도 이제 이거 몇 가지야? 여기가? 한 가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었으면 여기도 몇인 거야? 6인 거야. 똑같이 유지가 돼야 돼. 10 더하기 6은 16. 계속 더 해볼까요? 4 더하기 1은 5. 6 더하기 5가 만나네요. 몇? 11. 16 더하기 11은? 계속 가볼까요? 5 더하기 1은? 6. 11 더하기 6은? 17.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27과 17이 만나서 몇이 돼버렸죠? 44가 나왔죠. 요렇게 배운 거 기억나야 돼요. 근데 고등학생 이렇게 푼다 안 푼다? 이걸 의도하고 푼 건 아니야. 일단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왜 이용하는지 그 이해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준 거고, 자, 우리는 이제 게임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것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게임인데 최단 경로를 가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버튼과 위쪽 버튼만 누를 수 있어요. 왼쪽 버튼과 아래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몇 번 눌러야 돼? 5번 눌러야 돼. 위쪽 버튼을 몇 번 눌러야 돼?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3개, 이거 5개 있는 무슨 순열로 풀자는 거야? 갓순열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계산 훨씬 빠르겠죠? 총 몇 개? 8개. 8팩 때려준 다음에 5팩, 3팩 한번 나눠볼게요. 위에 뭐가 나올까, 분자? 8, 7, 6, 3, 2, 1. 이렇게 나눠주면 몇이 남아? 7, 8에 56이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야. 왜? 못 간다 했잖아. 그치? 여기가 P인가? 여기죠? 여기.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또 최재가 일부러 애매하게 길목 가운데 찍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 포인트랑 그 다음 포인트 이름 붙여야 돼. 여기에 뭐 P1, P2 이런 식으로 알파벳 아무거나 좀 붙여주시고, 자, 갑니다. 이제 안 되는 걸 세서 뺄 거야. A부터 P1까지 몇 가지죠? 그렇죠. 4가지죠. 4팩, 3팩이니까 4 곱하기. 자, 그럼 여기 P1에 왔다고 쳐봐. 올라가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그냥 곱하기를 의미 살려서 쓸게. 의미 다 살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야? 그렇지, 3가지죠. 3팩, 2팩이니까 의미 살려서 쓸게. 그래서 그냥 몇인데, 얘가? 몇 가지 나왔어? 12가지. 6건입니다. 자, 결론이야. 56에다가 몇 가지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몇 가지 나와? 44가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합의 법칙 풀이. 이게 사실 훨씬 직관적이죠. 왜? 내가 직접 다 경험을 했으니까, 포인트마다. 근데 이거는 계산이 훨씬 빠르고. 그리고 사실 이거 난이도 쉬운 거 알죠? 우리 어떤 문제 풀어봤어? 다른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좀 더 칸이 많고.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그 설명해준 또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뭘 하라 했죠? 검문하시라 했죠. 검문이라는 게 뭐야? 이게 경로야. 그죠? 이게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 경로라면은, 이게 합의 법칙을 쓸 때 막힌 포인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내가 이렇게 길을 막아놨으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잘라야 돼. 대각선 자른다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 이 포인트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상관없는데,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경로에 수직선을 하나 긋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을 빠짐없이 검문 검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서 가면은 빠짐없이, 틀림없이 셀 수 있다는 거야. 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건 틀릴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본인이 정신줄을 놓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당연히 맞는 풀이야. 덧셈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이런 풀이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이게 뭐 여기 세고 저기 세고 여기 세서 저기서 다 빼는 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어떻게 풀라고? 이렇게 풀라고. 쳐서 풀라고 해서 2가지 풀이법을 또 한 번 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레벨 1 기초 단계가 나오겠죠. 넘어가서 일단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목표는 레벨 3까지 다 풀어드리는 건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야겠고요. 숙제 먼저 나갈게요. 숙제 체크해놓고 가자. 자, 일단 뒤에 2단원도 있는데 개념 설명 당연히 해드릴 거야. 이번에도 레벨 1까지만 숙제 내드릴게요. 자, 숙제는 뒤에 24페이지까지입니다. 24페이지까지 일단 체크해놔. 레벨 2, 3는 선생님 풀 겁니다. 자,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항정리랑 중복조합 그대로 숙제 내줘도 괜찮아? 자, 지금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 레벨 2, 3를 풀어줄까?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줄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생님 믿으면은 그냥 풀 건데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계산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모르면 레벨 1을 숙제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또 두 분은 남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30분 더 공부하고 가시면 되겠고. 숙제 그냥 내줘도 괜찮겠어? 그럼 그냥 20분만 점검할까요? 반반씩 하자 그러면은. 자, 20분만 점검하고 숙제 내드릴게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설명 먼저 합니다. 자, 중복조합 NHR 들어갈 예정이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15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정의부터 써놓고 할게요. NCR에서 발전된 형태고 NHR로 표기되면은 서로 다른 N개는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시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R개를 선택을 할 거야. 이번에도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제일 좋은 예시가 이제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랬죠. 쿼터를 주문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4덩어리를 담을 거고, 직순환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내가 뭐 베스킨라빈스 가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주문할 때 이걸 다 다르게 담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으면 전부 다 같은 걸로 깔아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맛을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서 일단 맛은 31가지가 있겠죠. 가게에 들어가면은 31가지의 맛 중에서 4가지의 맛을 고를 거야. 근데 뭘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엄마는 외계인이 맛있으면 중복을 허용해서 4번 골라도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렇다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H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좀 계산법은 당연히 일단 암기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지. N에다가 R을 더하고 뭘 하죠?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 건데 사실은 몰라도 되긴 해. 왜냐면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는 없어서. 근데 왜 설명하냐면은 이걸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더 쉽게 외우라고 설명하는 거야. 결론은 이거야. 이게 누구의 개수야? 바의 개수야. 바의 개수. 자, 내가 4가지 맛을 고르면은 뭐 최대 4가지 맛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바가 들어가면 일단 다른 맛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막대가 일단 하나 덜 나오는 건 알겠어? 4가지 맛을 고르면 맛을 구분하려면 바가 3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어떻게 계산하죠? 7팩, 4팩, 3팩이죠. 그럼 여기를 뭘로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숫자를 뭘로 봐야 돼? 7. 이건 몇이야?
4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좀 가는 거야. 이게 결국 바를 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이 작성이 되고 그게 결국은 다시 뭘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결론이 조합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은 맛을 중복을 허용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콤비네이션 가는 과정 자체가 증명인데 중요도로 따지면 낮아요. 이 과정 자체를 묻진 않는데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